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은 인생이 풍파를 만나며 참 많은 일들이 생겼었네요. 아마 많은 분의 삶도 녹록지 않으시겠죠? 며칠 전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용케 잘 버텼구나 싶더라고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50년 가까이 산 세월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나 바나나 먹을래. 그럴래? 그럼 엄마가 아빠 퇴근하고 오시는 길에 바나나 사서 들어오시라고 할게. 지금은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 80년대는 바나나가 귀한 시절이었어요. 바나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귀했죠. 왜 어떤 만화에도 바나나 한 입 먹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가 귀했는지 얼마나 비싼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잘 놀았어?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빠, 바나나는? 나 오늘 노래 배웠어. 불러줄까? 희수야, 아빠 피곤하신데 얼른 내려와. 싫어. 하루 종일 아빠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아빠는 괜찮아.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배운 노래 한번 들어보자. 조금은 철딱선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곱게 자랐습니다.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물을 푸는 펌프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전부 아버지께서 직접 발명해 만든 제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유난히 손재주가 좋아 집에서 고장난 어떤 물건이든 잘 고치셨다고 해요. 또 만들기도 정말 잘해 동네에서 정말 유명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능력을 살려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죠.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둘이 첫눈에 반했어? 우리 딸, 벌써 그런 게 궁금해? 우리 반에 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같이 안 사신대. 엄마랑 아빠도 나 크면 따로 살아? 그런 거야? 철이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건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왜 부모님이 같이 안 사냐고 물어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절대 희수를 두고 따로 살지 않을 거야. 알았지? 이것도 학교 가서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약속? 약속? 결국 전날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대학교에서 단체 미팅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0대 후반 사춘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 없었어요. 나도 엄마랑 아빠처럼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입버릇처럼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얘 또 시작이다. 야, 권희수, 정신 차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네 성격을 봐라. 이렇게 깔끔쟁이에 도도하고 까다로운데 어떤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냐? 왜 없냐? 우리 엄마랑 아빠도 잘만 사는데. 난 분명 우리 부모님처럼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거야. 꿈도 야무지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데? 정우성처럼 완전 잘생긴 사람? 미모는 당연한 거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야 해. 그리고 성격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내가 뭘 해도 나만 예뻐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지. 꿈 깨라 꿈 깨.
그런 사람이 너를 왜 만나주냐? 너는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부드럽지 않잖아. 아우, 시끄러워. 두고 봐. 분명 그런 사람 만날 거니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며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던 저는 세상에 사랑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 없다고 믿었었거든요. 엄마, 꼭 동화 속 왕자님은 아니어도 나랑 잘 어울리는 짝은 반드시 만나겠지? 그럼? 우리 희수에게 딱 어울리는 짝꿍이 세상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처럼 꼭 만날 테니까. 당시 저는 좋은 대학 안 가도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도 대충 했어요. 그래도 용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리고 대학교 생활은 역시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야, 쟤 또 오늘 미팅 가나 보다. 예수야, 너 미팅하려고 대학 온 거야? 당연하지.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늘 같이 가자, 응? 됐거든. 과제해야 해. 너야말로 그만 놀고 과제 좀 해라, 좀. 나 간다. 그렇게 열심히 미팅을 나갔지만 운명의 상대는 찾지 못했고 학점은 엉망진창해 이러다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무리 네가 사장 딸이라고 해도 무작정 너한테 공장을 물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붙은 대학교 진짜 열심히 다녀. 알았어? 부모님 덕분에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던 저는 그 시간 많이 노는 데 썼었죠. 다행히 3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신을 차려 마지막 학년엔 열심히 공부해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매출에서 이 부분이 이상해요. 지난달과 차이도 너무 나고. 어디 보자. 이건 재식 씨하고 얘기해봐.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야. 재식 씨요? 저기 안경 쓰고 있는 사람? 맞아. 재식 씨. 여기 우리 딸하고 이번 달 매출 부분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저는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쪽이 더하기 빼기를 잘못한 건데요? 네? 여기요. 여기 숫자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여긴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하고. 어디 봐봐요. 정말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네? 아무리 사장님 딸이라고 해도 여긴 당신 놀이터가 아니에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여기가 놀이터처럼 놀기라도 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놀랍게도 이 장면은 저와 남편의 첫 만남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꿈꿨던 저에게 남편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죠. 남편은 저를 쉽게 아빠 자리 물려받으려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당신, 어제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사과해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그게 잘못된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할 당신까지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야, 너 왜 그래? 사장님 따님한테. 죄송합니다. 얘가 사회성이 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사과 드려. 됐어요. 사과 필요 없어요. 곽재식 씨라고 했죠? 알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거에 끌리는 그런 심리는 뭔지 기분 나쁜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머, 더하기 지우개 있길래 사왔어요. 이거 보면서 재식 씨는 저처럼 틀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 귀찮게 했습니다. 너 요즘 재식이랑 친하게 지내더라? 내가? 친한 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매일 찾아가? 재식 씨? 그 경영지원팀에 있는 곽재식 씨? 엄마도 알아? 당연히 알지. 경영지원팀에서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친해졌대? 서로 성격도 맞지 않고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달랐지만 그렇게 저는 당시 남편에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데 한 번도 안 반겨주네. 안녕하세요. 이제 됐습니까? 대체 여긴 왜 자꾸 찾아오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줄 잘 서서 좋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곤란해 죽겠다고요. 그 줄 썩은 줄 아니고 완전 제대로 된 동아줄인데 잡으면 어때요? 그렇게 싫어요? 내가 이렇게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섭섭하네. 그렇게 밀고 당기는 것도 없이 제가 끌고 끌어들여 저희는 연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너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연애와 경험이라고 치고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잖니. 아니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아주 괜찮은 청년이야. 아마 우리 딸이랑 우리 회사 더 크게 만들어줄 인재야. 그러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사랑을 키운 저와 남편은 연애 1년 5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야, 우리 신데렐라 씨, 어서 오세요. 놀리지 마. 아니, 무슨 썩은 동아줄 취급할 땐 언제고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셨을까? 진짜 혼난다. 저리 가, 이 아저씨야. 반대가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자라온 환경은 물론 성격도 정반대였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잘 살고 있었죠. 이젠 시댁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죠. 시동생 역시 남편처럼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다른 방향으로 아주 잘 풀린 케이스였죠. 아이고, 우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는데 안 피곤했어? 도련님 어서 오세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부교수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게 누구야? 최연소 교수님 아니야? 놀리지 마. 부끄럽다고. 어서 와. 네 형수가 너 귀국한다고 정말 많이 준비했다. 이건 사돈댁에서 보내주신 거야. 감사 인사 꼭 드려. 알았지? 형수님, 감사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둘 다 표현에 인색하고 무뚝뚝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성격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출근이니? 다음 학기부터 출근이에요. 일단 수업은 하나만 맡기로 했어요. 아직 선배님들 따라가려면 멀었잖아요. 도련님, 교수실에 축하한이라도 보내드려야겠어요. 몇 호인지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에이, 그런 걸 왜 해, 부끄럽게. 당신이 도련님이야? 그걸 왜 당신이 정해?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무 큰 화합 말고 화분은 어떠니?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이미 오늘 충분히 축하받았잖아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 후 시동생이 이렇게 잘 풀린 게 제 덕분이라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다 우리 첫째 아가 덕분이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되니까 우리 아들들 일도 잘 풀리잖아.
첫째는 승진했고 둘째는 벌써 교수 됐고 아유, 다 니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이 사람이랑 도련님이 다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때문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 니 덕이야. 그리고 저는 당시 이렇게 멋진 시동생에게 왜 아직 짝이 없을까 의문을 품고 있었죠. 여보, 도련님은 만나는 사람 없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대체 당신은 아는 게 뭐야? 글쎄, 난 당신 말곤 아무것도 관심 없는데. 왜 이래, 저리 가! 자기야, 나 오늘 낮에 장인어른이 장어 사주셨어. 그래? 맛있었겠네. 할 말이 그게 다야? 그럼, 나 샤워하고 올게. 빨리 씻고 와. 그리고 몇 달 후 도련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중간고사를 볼 때쯤 도련님이 집에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성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참한 성격에 눈이 초롱초롱한 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반대를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부모도 없는 고아를. 난 절대 허락 못해. 서울대만 나오면 다야? 뻔뻔해도 정도껏 뻔뻔해야지. 어디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길. 난 절대 허락 못해. 어머니, 왜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하세요? 이 사람이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인 건 아니잖아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불량하거나 뭘 모른다는 건 다 어머니 생각이에요. 이 사람 보육원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과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한 학원 한 번 안 가고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야. 얘가 얼마나 독하면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를 합격해. 나중에 또 눈 뒤집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어머님,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지금 도련님하고 같이 흥분하고 대화도 안 나눠보셨잖아요. 그걸 꼭 대화를 나눠봐야 하니? 보기 싫다. 얼른 썩 나가. 전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결혼 허락 안 하실 거면 저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야, 너 미쳤어? 자기야, 가자. 막대 먹은 놈. 어머님,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으세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어디서 코아 출신을 데려와? 제가 뭐가 아쉽다고? 어머니, 그래도 사람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뭐라고 하셨다. 이것들이 내가 우리 첫째 며느리랑 똑같은 배경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오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부모 밑에서 자라 나가시면 얼마나 좋아. 왜 하필 고아냐고. 돈도 얼마 없을 거 아니니. 어머니, 너무 그렇게 돈 하지 마세요. 너무 돈 밝히는 사람 같잖아요. 아유, 시끄러워. 난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그렇게 소리치신 시어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그거 아시죠? 왜 드라마 보면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누워있는 거. 정말 그렇게 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매일 찾아가 설득했어요. 그렇게 난리가 난 후 며칠 뒤 시어머님 없이 저와 이 사람, 도련님과 결혼할 분과 함께 만났었거든요. 그날 너무 당황했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반대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세게 말해서 어머님이 많이 실망하셨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충분히 각오하고 왔던 거였거든요. 각오는 무슨,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너무하잖아.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법이 어딨어?
임마, 넌 그래서 다시는 엄마 안 볼 거라고 했냐? 그건 엄마가 먼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둘 다 조용히 해요. 우리가 동서 편이 돼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동서 처음 보자마자 반했는데 이렇게 똑 부러지는 사람이 내 동서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력 있게 말하는 걸 보니 어머님도 분명 결국엔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만남 이후부터 저와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을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서울대 공대 출신이래요. 여자가 공대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아들은 교수에 며느리는 서울대 공대 출신.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아내는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조용히 안 해? 여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와?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에이,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가 보장해요. 정말 좋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설득 끝에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다시 시어머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독했으면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갔니? 그것도 공대 출신이라며?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요. 어머님 성엔 차지 않으시겠죠. 서울대 나왔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요. 그래도 저 이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머님께도 정말 잘할게요. 엄마, 재수씨가 잘한다잖아. 누가 재수씨야? 그리고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나가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이 약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명인이 만드신 약과 준비했어요. 이거 예약이 엄청 많아서 3개월 안에 사지도 못한다는 그거잖아. 호들갑은. 그렇게 진통은 있었지만 도련님과 동서 역시 결혼에 성공합니다.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형제가 없는 저희 둘은 금방 친해졌어요. 형님, 이거 봐요. 이게 뭐야? 형님 목이 길어서 목걸이 하고 다니시면 예쁠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동서가 직접 만들었다고? 손재주도 좋아.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형님, 아버님이요? 응, 우리 아빠도 손재주가 엄청 좋으시거든. 그래서 본인처럼 손재주 좋은 사람을 좋아하셔.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뵈러 가자. 정말 좋아하실 거야. 좋아요, 형님. 그렇게 남편과 서방님은 친형제고 저와 동서는 친자매처럼 자주 만나서 놀면서 각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 저것 때문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건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슬플 사람이 재수씨인데. 위암 사기 판정을 받은 서방님은 이미 암이 여기저기 전이돼 오래 살지 못하고 암을 발견한 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 귀신 같은 게 우리 아들을 죽게 했어. 불행하려면 저 혼자 불행하지. 우리 아들은 왜 끌어들여? 죽으려면 너나 죽지. 우리 아들은 왜 죽여? 어머님, 서방님이 돌아가신 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동서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동서도 지금 서방님이 옆에 없어서 누구보다 힘들 거예요. 동서, 얼른 집으로 가.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아이고 아들아, 왜 벌써 가니? 응? 가려면 내가 가야지.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늙은이를 두고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요? 아이고, 재중아, 우리 재중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응? 재중아! 그렇게 남편을 잃은 동서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어요. 동서,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왜 이러고 있어? 형님, 살아서 못해요. 이 사람도 없는데.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처럼 재수없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빨리 간 거예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 이게 왜 동서 잘못이야. 서방님이 암에 걸린 게 동서 탓이 아니잖아. 시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유전인자를 서방님도 물려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도 죽을 것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밥 먹어. 먹어야 살지. 이러고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서방님이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 얼마나 안타깝겠어.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이건 그 누굴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동서를 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나를 챙겨줘.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네? 전 또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동서가 왜 혼자야? 나도 있고 내 남편도 있는데. 동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 정말 섭섭해.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서한테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싫으시겠죠, 제가. 어머님이 평생 저를 미워한다고 해도 전 이해해요. 미리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마. 서방님이 돌아가신 거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무나 붙잡고 원망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동서도 속으로 쌓아놓지 말고 다 털어놔. 알겠지? 정말 고마워요, 형님. 고마운 거 알면 어서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동서 먹으라고 해주신 거야. 잘 먹겠습니다. 동서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서방님 49제가 끝날 때까지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 흔적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찾아봤지만 동서의 그림자도 찾지 못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머님이 좀 원망스러워. 아니, 도련님이 어떻게 된 게 동서 때문 아닌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동서한테 뭐라고 하신 거야? 가뜩이나 동서는 늘 본인이 아들 뺏은 죄인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위암은 가족력을 무시 못하니까.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동생까지 이렇게 보내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 미안해. 당신 생각을 못했어. 괜찮아. 나도 어머니가 재수씨한테 뭐라고 한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재수씨 어디서 찾지? 이거 뭐 연고도 없어서 찾기 너무 힘드네. 재수씨 아예 한국을 뜬 거 아니야? 아니라면 이렇게 찾기 어려울 리가 없잖아. 계속 찾을 거지만 다시 만나는 날까지 무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꼭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나 동서까지 서방님 따라간 거면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자. 알았어. 고마워, 남편. 하지만 더 이상 동서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그래. 장 이사님이 우리 심기수를 중국에 팔아넘겼어. 이제 곧 발표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걸 개발하기 위해 장인어른이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홀랑 중국에 팔아넘기면 어쩌겠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했어?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잖아. 신고했어. 그런데 행방이 묘연해. 온 힘을 다해 찾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꽤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남편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이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동네 친구 역시 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런 신기술을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팔아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장에서도 이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곳에서 투자를 받고 회사 역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었죠.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위해 아버지를 압박했고 결국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일군 공장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뭐든지 돈이 되는 일은 다 하면 되니까. 나도 넉넉히 있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기운 잃으면 안 돼. 당신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이런 못난 남편이라 당신 지켜주지도 못하고 힘들게만 하네. 나 정말 나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남편은 이렇게 약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 다시 힘내서 일어나보자. 부모님 너무 오래 일하셨어. 이제 부모님 노후도 우리가 제대로 책임져 들어야지. 안 그래? 맞아. 부모님 고생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고생하는 게 낫지. 그렇게 저는 어렵게 일자리를 찾았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청담동 펜트하우스. 그곳에 도우미 아줌마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권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집 주인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들어오세요. 희수 씨라고 했죠? 네. 집이 아무래도 넓어서 희수 씨 혼자 일하기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과 격일로 와서 일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처음 일해보세요? 네.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 강아지가 3마리 있어요. 오시면 강아지 3마리 산책부터 시켜주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집안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방 3개는 빼고 나머지 방을 청소해주세요.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 역시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세탁실은 여기예요. 이 바구니에 빨래가 가득 차 있으면 세탁도 부탁드려요. 건조기 사용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럼 오늘부터 일해주세요. 강아지 산책은 제가 시켰으니까 청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펜트하우스의 가정부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크기의 집이라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땐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젠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집 치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일한 지 일주일, 거실에 있는 장식장을 치우는데 집주인 졸업장이 보이더라고요. 서울대 공대 졸업? 우리 동서랑 같은 대학 졸업했네. 혹시 우리 동서 알려나? 동서는 잘 지내나 모르겠네. 그렇게 졸업장을 다시 원래 위치에 놓고 옆에 액자를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동서? 그 액자 속 사진엔 집주인과 동서가 나란히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지 뭐예요? 바로 동서와 이 집 주인은 친구였던 겁니다. 아니, 우리 동서랑 동기야? 맙소사. 주인님은 동서의 행방을 알고 있으려나? 물어봐도 될까? 너무 오지랖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마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열린 방문에서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 니네 형님한테 꼭 그렇게 해야겠니? 우연히 들려온 집주인 목소리에 호기심이 생겨 몰래 들은 저는 그제서야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저 거실 장식장에 있는 사진, 사모님 대학 친구들이세요? 네, 맞아요. 졸업식 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요. 혹시 보경이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보경이가 제 동서거든요. 아까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익숙한 얼굴을 보고 익숙한 이름이 들려서 그만. 죄송해요. 죄송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사실 저도 처음 뵀을 때 보경이 형님이 맞나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보경이에게 손목에 큰 점이 있다고 말하니까 바로 형님이 맞다고 얘기하네요. 보경이 결혼식 때 보경이 잘 챙겨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보경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경이가 동기들한테 형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여동생 같아서 챙겨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서 지금 잘 지내요? 갑자기 사라져서 저하고 남편이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보경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틀 뒤에 뵐게요. 저는 그날 집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얘기를 남편에게 해줬습니다. 남편 역시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주인 사모님이 재수씨 대학 동창이라고? 그것도 친한 친구? 그렇다니까.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와, 우리 진짜 재수씨하고 결국 만나게 될 운명인가 보다. 재수씨 잘 지낸대? 며칠 후에 만날 수 있을 거래. 대체 어디로 사라져서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건지 얘기 다 들어봐야지. 나도 재수씨 만나는데 가고 싶다. 내가 집으로 데려올게. 그런데 어머님께는 얘기해야 할까? 그건 일단 재수씨 만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가족은 아니잖아. 동생 그렇게 가고 남남이 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재수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알겠어. 며칠 뒤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해보자. 그리고 며칠 뒤 출근 후 강아지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제가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형님! 동서 잘 지낸 거야? 아픈 곳은 없고? 왜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졌어? 나랑 남편이 얼마나 동서 찾으러 다녔는데. 이제 괜찮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그래? 아휴, 세상에. 살 빠진 것 봐. 형님, 저 괜찮아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을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 나누세요. 고마워요. 응, 고마워. 왜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졌어? 혹시 나쁜 마음 먹었는 줄 알고 정말 많이 걱정했어, 남편이랑 나랑.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서 사진이 있는 거야. 동서에 대해 물어볼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수영 씨가 말해줘서 알게 됐어. 어이구,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산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사실 이 사람 49제 지내고 한국을 떠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형님하고 아주버님께 얘기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네. 아들도 없는 마당에 너도 며느리 노릇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드셨어도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명절이고 뭐고 챙길 필요도 없고 안부 인사도 건네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억울하잖아요. 형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 모두 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어머님은 그래도 제가 원망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또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었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나에겐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인데 가족에게 또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짐을 싸서 비행기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출발했어요. 형님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 그냥 이 나라에 눌러 살 것 같아서 차마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중간에서 형님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도망갔어? 으이구, 그럼 외국 나가선 어떻게 살았어? 당시 가장 빠르고 또 자리가 있는 비행편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떠났죠. 너무 낯설어서 일주일은 후회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내일 찾아서 하면서 조용히 살걸. 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면 내가 다 봐줬을 텐데. 응? 외롭진 않았어? 마음 힘들었던 게 많이 괜찮아졌어? 확실히 낯선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건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외롭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들 틈에 있으니까 그냥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것 없이 잘 지냈나 보네. 간 김에 공부도 더 하고 오지 그랬어. 그런데 형님 왜 여기서 가정부로 일하시는 거예요? 저 수영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아버님께서 그때 신기술 개발이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거? 맞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때 아버지 친구가 본인도 투자하겠다며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어. 산업 스파이였던 거지. 동서도 알다시피 정말 많은 돈은 물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잖아.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어. 아직도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 봐. 아마 본인도 알겠지? 본인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겠지. 그 뒤로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하느라 바빴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어. 그럼 아주버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남편은 작은 학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있어. 결혼 전부터 계산엔 일가견이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친해지기도 했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때 충격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그냥 조용한 곳에서 두 분이 쉬고 계셔. 나랑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렇게 노력 중이야. 수영이가 아무래도 새로 오신 도우미가 형님 같다고 그때 결혼식장에서 뵌 분 같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형님이 이런 곳에서 일할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미안해요, 형님. 어머, 동서가 뭐가 미안해. 형님, 사실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사실 어머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저. 응?
어머님은 항상 그걸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축 내면서 이 사람이 벌어온 돈 쓰고 다닌다고. 결혼한 첫 해엔 그렇게 산 게 맞아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살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학부 생활하면서 동아리 친구들끼리 바이오 벤처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립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났고 저는 잠깐 그 모임에서 빠져 있었죠.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다시 그 일을 시작했죠. 친구들은 저를 엄청 반가워했었어요. 정말? 그래, 동서 그렇게 똑똑한데 그냥 있었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바이오 회사가 혹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 회사를 동서가 설립한 거야? 부끄럽지만 맞아요.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어? 그럼 어머님도 동서한테 그렇게 모진 말 안 했을 텐데. 저와 남편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로 쉽게 바뀌는 마음이라면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냥 저 자체를 인정해주길 바랐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갑자기 미국 간 김에 본사에서 일하며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죽을 때까지 회사를 이끌려고 설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번에 미국에 회사를 팔았어요. 그리고 판 돈을 같이 설립한 친구들과 나눠 가졌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바로 넘겼죠. 그 친구 중 한 명이 저랍니다. 보경이가 형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형님이 정말 친언니 친엄마처럼 많이 챙겨줬다고. 형님 덕분에 가족 간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한다는 거 두고 볼 수 없다고 당장 달려왔어요. 맞아요, 형님.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아버님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그 사업 미천 제가 다 될게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도 다시 편하게 생활하세요. 나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요. 저 이렇게라도 형님께 받은 거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빨리 아주버님이랑 형님, 아버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조건 투자할게요. 동서,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남편이랑 우리 아빠가 제일 힘들 거 아니까 그 앞에선 그냥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항상 파이팅 넘치게 얘기했어.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많이 힘들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거든. 이제 그런 얘기 다 저에게 하세요. 형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형님 얘기 다 들어드릴게요. 저 원래 형님 얘기 듣는 거 좋아했잖아요. 남편은 모르겠는데 아빠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오늘은 저랑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주버님 만나러 가요. 형님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죠? 살 엄청 빠졌네. 나 속상하게. 맞아. 마음고생 때문에 밥도 잘 못 먹었어. 이제 고생 끝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동서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재수씨, 맙소사.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주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재수씨 안 보여서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이제 그렇게 말도 없이 안 사라질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진짜예요? 비바이오 회사 설립을 재수씨가 했다고요?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맙소사.
아니, 얼마 전에 수천억 원에 팔았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형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기술을 도둑 맞으셨다면서요? 어쩜 그렇게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형님의 손아랫사람 강보경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희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아빠, 동서도 손재주가 정말 좋아.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네, 어렸을 때부터 잘 부시고 또 부신 거 다시 조립하는 거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물론 보육원에선 없는 살림에 자꾸 물건 부신다고 싫어하셨지만 전 그래도 행복했어요. 내 어린 시절이랑 똑같구먼. 사실 내가 쉬면서 구상한 게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버님이 뭘 만드신다고 해도 투자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아유,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아버지와 남편 동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며 그렇게 다음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저요? 저는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손재주는 정말 없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처럼 꼼꼼하지도 않고요. 다시 일어서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동서는 저희 식구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줬어요. 동서가 이렇게 해주는 거 어떻게 갚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거 갚는 중이라니까요. 저에겐 형님이 제 인생 통틀어 유일한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알겠어. 나 그럼 좀 뻔뻔해질게, 동서. 나 시서 가방이 갖고 싶네? 그거 하나 사줄 수 있을까? 기다려보세요. 자, 됐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에 알람이 떴습니다. 이게 뭐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동서 진짜 미쳤어? 그 정도면 가방 사는데 아무 문제 없죠, 형님?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 돈 가져가. 빨리 계좌번호 불러. 내 농담을 이렇게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나 이제 동서한테 농담도 못하겠네, 진짜. 형님이 저 만난 이후로 몰래 제가 자란 보육원에 계속 후원하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힘든 일 겪으신 이후에도 어렵게 사시면서 후원은 빼놓지 않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에게 그곳은 어찌 보면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형님은 그래도 제가 지낸 곳이라고 살펴주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제 언니라며 매달 꾸준히 후원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저에게 연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전화 끊고 형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제가 드린 돈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후원 너무 감사해요, 형님. 원장님도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니. 형님, 이제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사라지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형님한테 다 얘기할게요. 가족은 그런 거래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덧나지 않게 잘 보살펴주고. 이거 이제 평생 형님한테 다 할게요. 형님, 정말 사랑해요. 동서, 나도 동서 사랑해. 그리고 항상 고마워. 알지?
그럼요. 그렇게 동서의 투자로 아버지와 남편은 제2의 사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에 있는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어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되돌아보니 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좌절한 적도 있고 화가 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살려고 합니다. 후회만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분명 지나고 보니 꽤 잘 살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반백년 인생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